산술기하는 직접을 원래 오늘 하려고 어제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용도 좋고 일부 학교가 그 선생님 두 분들이 나간 학교들이 일단 상해 있고 다른 학교들은 자 전화고 선생님 한 명이서 하냐? 수업? 두 명이서 하냐? 너희 일주일 학교 갔잖아. 광명 한 명씩 하냐? 한 명씩? 한 명만 들어와 수업에? 사람이는 두 명 들어와?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학교들이 도형은 거의 다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면좌표, 직선의 방식, 원방까지는 무조건 나와 시험 범위. 그럼 내가 도형이 이동이나 집합이 나오냐, 아니면 뭐 함수가 나오냐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산술기하가 이번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커요. 아니 산술기하는 우리가 시험 끝나고 하든 아니면 또 시험 기간에 그 범위가 나온 친구들을 맞으면 또 수업을 하도록 하고. 좀 앞에는 쉬운데 뒤에 가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함수가 쉽게 말해서 이 x라는 정의역이 있고 y라는 공역이 있어요. 그럼 저 x라는 애들 함수의 f랑 만나서 나오는 값을 이제 fa, fb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는데 이 f 함수죠 fx. 그럼 이 fx가 있는데 이 정의역이 뭐냐면 저 f가 취급하는 애들이죠. 취급하는 애들. x에 넣을 수 있는 1, 2, 3, 뭐 3, 4, 5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죠. 자, 공역은 뭐냐면 이거에 대한 결과값이 결과값들의 집합, 결과값 후보의 집합이야. 공역은. 그러면 이 공역 중에 결과값들, 그러니까 선택받은 애들이 바로 시험인 거고. 그래서 x값을 하나 넣었을 때 함수, y값은 반드시 항상 나온다. 그거를 말을 하고 있고 1021번에서 정의역이 뭐냐, 공역이 뭐냐, 체육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4번이 발명되죠. 선택받는 애들은 0하고 2기 때문에 치역은 0과 2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x에서 y는 함수가 아닌 거라고 했을 때 이 x를 함수 f에 넣었을 때 저 결값들이, 즉 함수값들이 y 안에서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는 23번 함수의 그래프인 거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x 하나당 y 값이 한 개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어버리면 뭐 수익 많아버리죠. 이렇게 그어버리면 1225번에서는 x가 0 이상 3 이하고 y가 저렇게 되는데 이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이 대응이 함수가 되도록 하래요. 자, 일단 축이 1이에요. 축이 1인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을 0부터 3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 결과값들의 집합은 어떻게 되냐, 여기가 최소값부터 여기가 최대값이죠. 이 최소값부터 최대값이 반드시 이 공역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대값이 20이야. 최대값이 20이면 공역 안에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유형이 뭐 함수법법 어렵지 않죠. 이거는 해당 범위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넣어서 구하면 되니까. 뭐 이런 거는 범위에 맞춰서 넣으면 돼요. 1227번은 또 다음과 같이 있을 때 F21은 x가 3보다 크네. 너 F18이랑 똑같네. F18은 x가 3보다 크네. F19랑 똑같네. 이렇게 해서 저 안의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잡으시면. 그럼 여기서는 이제 1230번에서도 지금 여기 나 체크해봅시다 여러분들. 나가 fx 플러스 4가 fx다 라고 하는 건 자, 주기가 4라는 거예요. 4마다 반복이 되니까 F15는 F11이랑 같고 F11은 F7과 같고 F7은 F3과 같아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당연히 F3은 F-1과 같겠죠. 그래서
쌤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 바꿔야 돼요? 가에서 주어진 범위에 들어올 때까지 바꿨어요. 1231. 이제 P가 수수이면은 FP가 P인데 이메이트 자연수는 곱을 이렇게 합으로 쪼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너를 F50 더하기 F2로 쪼갤 수 있는데 F2는 더 쪼개 못 쪼개? 못 쪼개. 왜? 소수니까. F2는 뭐라고 해? 2라고 할 수 있다. 그럼 F50은 또 F25 더하기 F2라고 쪼갤 수 있겠죠. 이러면 F2가 또 뭐가 돼? 2가 되고 F25는 또 F5 더하기 F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너가 소수니까 너도 5고 너도 5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 유형 3번에서는 뭐 치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항상 했던 이 네모를 생각을 해봅시다. F2 값을 물어봤어요. 네, 당연히 치환인데 그럼 네모에 2를 넣어야 돼 얘들아. 네모에 2를 넣어야 되니까 x가 얼마면 되겠어? x가 보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죠. 똑같이 G7을 물어봤어. 자 여기가 네모라고 하고 여기가 세모라고 해보면 G7을 구하기 위해선 x에 3을 넣어야겠죠. 자 x에 3을 넣게 되면 너가 마이너스 2, 즉 f-1을 묻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네, 유형 4번은 뭐 1237번은 좀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어렵진 않은데 7의 x제곱의 1의 자리수 7의 1제곱이면 7, 7의 제곱이면 49, 7의 세제곱이면 343. 다시 여기에 7을 곱하면 1의 자리가 1로 되면서 1의 자리가 7931, 7931 이렇게 본다. 야 어디가? 아 맞다. 1239번도 여러분들 쫄 필요 없이 천천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식에 따라서 우리가 대입만 해보면 F2는 3-2F F3은 3-2F F4는 3-2F3 뭐야 이게? F1이 A니까 A 넣어서 찾고 넣어서 찾고 넣어서 찾으면은 여러분들 F1, F2, F3, F4를 시험을 다 하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너무 쉽게요. 자 1241번에서 정의역이 주어져 있어요.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 저거의 축이 2분의 5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줄게요. 축이 2분의 5고 x가 0부터 6까지니까 이렇게. 근데 6에서 범위가 더 축으로부터 거리가 머니까 여기가 더 값이 크겠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 치역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상 b 이하라고 했으니까 치역은 여기서 최소고 여기서 최대구나. 그러면 바로 치역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너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너의 값이 b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241번에서는 치역이 x가 지금 3개인데 치역이 2개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넣고 1 넣고 a 넣었을 때 무조건 마이너스 5 또는 4가 나와야 된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다. 그러면 f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경우를 다 나눠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자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나하고 공부해보면서 오답을 저도 많이 받아보지만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와야 돼. 그냥 딱 보고 어떻게 생겼어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최대한 해보고 내가 어떤 조건을 안 썼지 뭘 더 할 수 있을지만 해봐도 여러분들이 오픈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형 5번에 서로 같은 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1245번을 보면 가장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다.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한다면 1과
제일 중요한 게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2번이 이 정의역이 대응하는 치역값이 같아야 돼.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2를 갖는다. 자, 그러면 F의 정의역도 마이너스 1과 2고요. G의 정의역도 마이너스 1과 2인데, 그러면 중요한 건 F-1과 G-1이 같아야 되고, F2가 G랑 같아야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A, B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48번 이제 체크 하나만 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에서 정의된 두 함수, 그러니까 X에서 정의된 두 함수, 이거 밑줄 그어놓고 정의역이 X다 이 말을 하고 있다. 자, 그럼 내가 정의역 어떤 X, 그러니까 즉 원소가 그냥 A가 있다고 한다면 A를 넣었을 때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제곱이고요. A를 넣고 둘이 같다고 식을 세팅을 했습니다. A 제곱에 A 제곱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2. 이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그럼 될 수 있는 A가 마일 1, 2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원소 저 세 개들은 여기 넣었을 때 둘이 같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저 원소를 마이너스 1만 넣어도 당연히 같을 거고, 1만 넣어도 같을 거고, 1하고 2가 다 써도 되죠. 그냥 저 집합이 제일 많이 가지면 마이너스 1, 1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걸 갖고 안 갖고 안 갖고 몇 가지 2의 세제곱. 근데 공집합을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 개를 빼서 집합의 x의 개수는 총 7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유형 6번은 이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나오는데,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x가 다르면 이 치역값, 정의역이 다르면 이 치역값도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250번은 여러분들이 기억니은 디귿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는데, fx가 2x다 라고 한다면은 저게 1차 함수가 이러한 형태로 그려질 거죠. 자, 그럼 선생님 1대1 함수인 거 x, 일단은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 나와야 되고, 1대1 함수인지 보려면 이렇게 x축에 평행해서 그어서 교점이 한 개인지를 보면 됩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뭐야?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x축에 평행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생각해서 x에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값이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데 생각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뭐야? 1대1이다. 근데 1대1이 아까 내가 뭐라 했어? x가 다르면 f 값이 다를 때 1대1 함수라 했는데, 그럼 이거는 뭘 쓴 거야? 대우를 쓴 거죠. 이거에 대우를 쓰면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대우로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251번에서 실수 전체 집합 안에서 아르로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낸 1대1 함수를 찾아라. 자, 1대1 함수를 찾으려면 일단 함수인지 내가 체크를 이렇게 다 해봤더니 다 함수더라.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인 걸 먼저 찾을게요. 함수인 걸 찾았더니 애가 교점이 한 개짜리 이렇게 한 개씩만 나오죠. 그것도 얘는 한 개씩. 근데 얘는 두 개가 나오니까 얘는 애초에 안 돼. 얘도 두 개씩, 한 개씩 나오니까 얘도 1대1 함수가 된다 이거야. 자, 기억처럼 저렇게 끊어져 있어도 저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y값 그었을 때 x값이 하나만 있잖아. 얘도 y값 그었을 때 x값이 하나만 있다. 얘도 y값 그었을 때 x값이 하나만 있다. 그럼 우리가 1대1 함수는 기억, 니은, 리을이라고 말했었는데, 1대1 대응은요, 여러분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서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여러분들 역함수를 듣게 되면은 이제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이따가 들으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다. 야, 너 춥다면서 왜 온도를 올려놨냐? 덥다면서?
숫자로 해야 된다. 너 춥다 했어 나한테? 22분 너무 춥다. 자 그래서 저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여기서 공역이 뭐였냐면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 여기가 공역이죠. 뒤에 있는 게 앞에는 정역이고 뒤에는 공역이니까. 자 그럼 내가 1대1 대응을 찾으려면 치역이 공역과 같아야 되니까 실수 전체가 공역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냐면 여기에 이 부분이 지금 뭐야? 치역값으로 못 받죠. 함수값이 안 된다는 거죠. 함수값이 안 되기 때문에 쟤는 1대1이 될 수 없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도 뭐야? 이 음수인 부분, 이 부분이 뭐야? 함수값이 될 수가 없어서 여기도 똑같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리을 같은 경우 이게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니까 여기가 전부 다 뭐야? 치역이 될 수 있어서 이 리을만 1대1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252번에서 얘가 하는 말이 가는 1대1 함수고 나까지 했을 때 1대1 대응이더라. 자 그럼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x 플러스를 이렇게 그리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도 3 이상일 때 그리고 3보다 작을 때도 이렇게 그렸더니 이렇게 이어지네요. 이것도 그려볼까요? x가 0을 기준으로 2x 플러스 3 이제 여기 이 부분이 0,3이잖아. 자 그리고 x 플러스 3 그렸더니 얘가 이렇게 정확히 이어서 되네요. x 플러스 3. 자 만약에 여러분들 저 그래프를 그렸더니 문제에서 얘가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비어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 5번 같은 애들이 여러분들 문제인데 x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2x 그려주면 되는데 x가 0보다 작으면 너가 마이너스 x가 되면서 합이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애 같은 경우는 이미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는 형태죠. 왜? x가 여러 개가 함수값이 0으로 똑같아 버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1253번에서는 함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문제에서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을 넣었을 때 저 함수값들이 다 마이너스 1, 0, 1만 나오면은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근데 1대1 대응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중요한 거는 x가 다르면 이 y값도 달라야 된다. 이제 리을 같은 애들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 0, 1 넣으면 1. x값이 다를 때 y값도 다르네. 이런 애들이 바로 뭐가 돼?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0,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0, 0 넣으면 1, 1 넣으면 2가 나오는데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x에서 x로의 함수가 될 수가 없다. 왜? 공역이 마이너스 1, 0, 1인데 여기 공역이 아닌 어떤 뿌락치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얘가 공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값을 2로 가질 수 있어? 못 갖는다고 정시야. 알았냐? 이건 좀 귀찮았던 문제고. 넘어갈게요. 탐구 문제는 좀 타이트한 문제들이 많네요. 자, 그래서 유형 7번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자, 1259번부터 가봅시다. x가 0보다 작으면은 그래프가 다른 것 같이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도현아 이해돼? 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래프가 만약에 이 a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죠. 왜? 한 y값에 x값이 두 개가 존재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1대1 대응을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직선과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왼쪽에서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그럼 오른쪽도 기울기가 음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야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건 내가 이해가 돼. 왜? 기울기가 양수면 안 되잖아. 기울기가 양수면 올라가면서 y값 하나에 x가 2개 나와버리니까.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데 도대체 쟤가 어디에서 스타트해야 되겠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1번, 두 번째 케이스 2번, 세 번째 케이스 3번.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뭐가 문제야? 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y값 하나에 x가 2개 존재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탈락이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애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버리면 당연히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 왜?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서 전체로의 함수인데 이 부분이 치역으로 가져 안 가죠? 치역으로 안 가죠. 함수 값을 안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없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겼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면은 애가 0 넣었을 때 오른쪽 왼쪽 식이 그냥 같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적원에서 극한하고 연속이 가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 없이 그냥 깡으로 하는 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애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이어져야지 빈틈이 없이 치역이 채워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너가 0 넣었을 때 2, 너도 0 넣었을 때 2네. 일단 애가 만나는 게 확정이었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너의 기울기가 뭐야? 음수다.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됐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260번. 자, 뭐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다고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a 플러스 2에 x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요. 1보다 클 때 그래프는 3 마이너스 a에 x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인데, 자, 여기서 핵심이 애도 1 넣으면 1이고 애도 1 넣으면 1이야. 자, 왼쪽이 이렇게 생겼으면 오른쪽도 이렇게 채워진다는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대1 대응이 되어야 돼. 만약에 왼쪽 그래프가 증가를 했어. 그래프가 1차함수니까 그래프 말고 쭉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애가 내려가면 되는데 애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쟤가 왼쪽에서 증가를 했다면 오른쪽도 증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왼쪽이 너가 감소를 했다면 오른쪽도 어떻게 해야 돼? 너도 감소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의 기울기 곱이 증가 곱하기 증가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플러스고, 자, 감소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플러스고. 자, 그래서 1260번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확실하고 여기가 증가면 너도 증가, 너가 감소면 너가 감소니까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1261번에서는 이제 함수값을 제대로 안 줬어. 자, 뭐야? 내가 2를 기준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그럼 2 넣으면 얼마야? 2, 마이너스 4고. 자, 그러면 저 왼쪽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 너가 이렇게 생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2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너의 2 넣으면 2a 플러스 b가 너랑 일단은 같아야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너의 기울기가 음수이니까 너의 기울기도 어떻게 되겠다? 음수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대1 대응 문제는 학교 내신에도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넘어갈게요. 유형 8번의 별표를 두 개 치고요. 1266번을 보자면 여러분들 그냥 똑같이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3이고 y가 마이너스 7부터 3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각각 정의역과 공역으로 한대요. 그리고 fx의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다. 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도 정의역을 가지고 마이너스 7부터 3이 공역인데 1대1 대응이니까 얘가 치역이 돼야겠죠. 자, 그랬을 때 그래프는 일단 이게 제일 기본 형태야.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돼. 자, 얘는 1차 함수만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근데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자, 결국에 이렇게 생기니까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다 들어오게 되고 이 공역이 치역과 같아야 되는데 치역이 마이너스 7부터 3까지 다 들어온다는 게 되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1265번, 66번, 67번은 여러분들이 저렇게 네모 박스를 그려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1268번이 문제에서는 그냥 어렵다고 해서 만들긴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1대1 대응이니까 자, 네모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줘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x는 1부터 2, y는 마이너스 2부터 3. 자, 여러분들 이게 이차함수라고 해서 쫄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결국에 이차함수가 여기 안에 이렇게 생길 수는 없어. 왜? 문제에서 1대1, 이 범위에서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정신을 졸지 말고 자, 그러면 저 그래프가 생길 수 있는 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 이차함수의 일부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애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지. 연장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겨서 저 일부를 가져왔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어떻게 푸는 거냐? 우리가 케이스 1번 여기서 x에 1 넣었을 때 y값이 마이너스 이고요. x에 2 넣으면 y값이 3이에요. 이렇게 풀거나 2번 x에 2 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이고요. x에 1 넣으면 y값이 3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맞는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네, 유형 9번입니다. 여기는 별표 둘이 칠게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으로 1271번부터 볼 건데 이제 집합 x의 범위가 a 이상이래요. 그럼 정의역이 일단은 내가 a 이상에서 한번 끊어주고 자, 치역이 내가 a 이상에서 끊어주고 그러면 저 함수가 범위가 어디에 들어와? 이쪽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거 별표 쳐. 1271번 별표. 나의 별표 몇 개 칠까? 5개 괜찮아. 야, 정신 너 졸려? 그럼 왜 졸아? 졸려? 자, 여러분 봅시다. 이 형태에서 여러분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는데 일단 fx가 이차함수죠.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만약에 이따구로 생기면 돼? 안 돼, 얘들아? 안 되잖아. 도준아 그러지? 이렇게 쫙 그었을 때 이런 거 미스잖아, 미스. 오케이? 여러분들 그래서 1대1 대응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기본 폼이 어떻게 되냐면 쭉 이렇게 올라가거나 쭉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런 식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렇게 그으면 y값이 이렇게 남지 얘들아. 유경아 이렇게 남은 게 생기면 안 돼. 당연히 x값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x값 남으면 돼? 안 돼 얘들아?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냐? 이렇게 되어야 했어요. 이차함수로 이렇게 되어있죠. 나중에 이해돼? 여러분들 그 나중에는 유리함수도 막 이렇게 수능에서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가 지랄이야. 유리함수도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 폼부터 다시 봐봅시다. 얘가 이런 형태로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제일 중요한 게 다시 말하지만 얘가 어떻게 생겼냐?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내가 이 점의 위치를 찾으면 돼. 오케이? 이 점의 위치를. 여기가 a, a니까 저기에 대입을 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 제로 a가 2하고 5가 떴어. 그럼 a가 2 또는 5인가요? 자,
자, 만약에 여러분들 A가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축이 3이란 말이야. 제가 축이 3이어서 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2,2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김도현 이렇게 생기면 애가 1대1 등이 될 수 있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근데 A가 5였을 때 여기에 5,5를 넣으면은 이렇게 생긴 건 1대1 등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다면 축의 위치나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판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자, 이선 알겠어? 자, 이어가서 보자면 1273번. 자, 이거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정의역은 K 이상이고요. 공역은 K 플러스 3 이상이에요. 그럼 이 영역 안에 저 그래프가 들어와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됐고 2차함수네? 그냥 뭐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 좀 이제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 다음에 축 정도는 체크를 해주면 아까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점을 찾으면 되겠구나. 결국에 k 넣었을 때 k 플러스 3을 만족하는 k제곱 마이너스 k 2k 마이너스 3 3하고 마이너스 1이네. 자, 3하고 마이너스 1 중에 누구라고? 3이라고. 왜?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기면 1대1 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이해되냐? 대충 알겠어? 응? 1214번 색깔펜 꺼내고 1대1 함수가 되돌아가는 K의 최소값 인도요? fx가 축이 얼마죠? 마일 1대1 함수가 되고 싶대요. 근데 쟤는 정의역을 K 이상을 가질 거야. 그럼 K가 최소 뭐 이상이겠어? 마일 이상이겠죠. 왜? 1대1 함수가 되는데 이렇게 생기는 게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가 K 이상이니까 이 K는 축을 기준으로 축 이상에서만 나올 수 있겠다. 이걸 생각할 수 있어. 넘어가 볼게요. 네.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관한 내용인데 그 항등함수는요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는 IX라 표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Y는 X가 제일 대표적이죠. X에 1 넣으면 Y가 1 나오고 X에 2 넣으면 Y가 1 나오고 상수함수는 Y가 이제 컨스턴트. 이제 이 Y 값에 뭘 넣든 항상 상수함수야. 그러니까 생긴 꼬라지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 X에 뭘 넣든 간에 3 이런 식이지. 자,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278번에서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5를 넣으면 5가 나오네. 마이너스 3을 여기에 넣어야겠죠?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x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그 y값이 마이너스 3이고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 y값이 마이너스 1이고 x가 0 이상일 때 5니까 5 넣으면 당연히 5가 나오겠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1279번. 네. 항등함수가 되도록 한다. 내가 여기에 어떤 원소 A를 넣었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제로야. 그럼 나올 수 있는 원소가 4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로 부분집합하면 2의 제곱인 4가 나오는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빼줘서 3개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가에서 fx는 항등함수, gx는 상수함수라고 했어요. 근데 fx와 gx의 그래프의 교점 x좌표가 3이다. 여러분들 항등함수는요. 자, 봅시다. 항등함수는 어떻게 돼? x 넣으면 자기 자신이니까 y는 x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물론
항등함수가 무조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원소를 뭐 1, 4, 5만 가지면 그래프가 이렇게도 생길 수 있어. 시연아? 알겠어? 원소를 하나만 가져서 1,1을 저렇게 지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A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가시니까 얘가 이렇게 다 갖고나 해서 Y는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상수함수는 이렇게 일직선 생겼는데 둘이 교점에 X좌표가 3이다. 너가 3이라고? 너 Y좌표가 그럼 3이네? 그럼 이 상수함수는 Y는 3이라는 상수함수니까 G2 값이 무조건 3이라고 할 수 있고, F2는 항등함수니까 2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2가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2, 8이) 체크 2개, 1, 2, 8, 3 체크 2개, 1, 2, 8, 4 체크 2개.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일 기본이 뭐냐면 항등함수가 제일 쉽죠. 왜? 자기 자신 나오니까. 그럼 상수함수에 대한 조건도 나오게 되죠. 그럼 F3이 2라는 거 아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나름 저는 개인적으로 쉬운 유형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유형 몇 가지 있냐? 시연아? 13. 13이네?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 유형 11에서 함수 방정식 함수 갖고 오기. 이거 별표 3개. 아니 4개. 좀 많이 귀찮은 형태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 이제 있는데, 여기서 사실 유형 11번에서 말의 포인트가 뭐냐면 적당한 x, y를 대입하여 함수값을 구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이 정말 어렵죠, 우리한테. 자, 1290번.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야 했냐? x, y에 일단 제일 먼저 0을 넣어보는 거예요. fy가 2f0이니까 f0은 0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여기 f3이 2라고 알려줬는데 문제에서 f-3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너는 f3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죠. 1291번. 자, 1번 너는 F0 찾기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 2번 F2는 F1 플러스 F1. 요 정도 쓰면 여러분들이 저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은 FNX는 fx 더하기 fx 더하기 fx. 아니 이렇게 쓰지 말고 디귿 fnx는 정확히 풀자면 fn-1x 플러스 fx 또 fn-2x에 여기서 또 fx를 꺼내는 거죠. efx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거 1290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운데, 얘기를 해보자. 여기서 fx가 0보다 크다가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x, y에 0을 넣어서 f0이 f0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f0이 될 수 있는 값이 0하고 1이 있는데 나조건 때문에 f0은 1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거를 통해서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f2도 찾을 수 있고 f-1도 찾을 수 있고 f-2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1293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자주 나온 형태여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F 357이 있다. 그럼 나는 너를 F에 뭐 10 곱하기 35 더하기 7 F 35 더하기 7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그 다음 F에 10 곱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그럼 너는 F에 또 3 더하기 5 더하기 7 그럼 F3일 때는 어떻게 돼? n이 0이니까 그냥 3이라고 나오겠지. 결국 얘가 물어보는 게 뭐였어? 그냥 자릿수의 합이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생긴 것부터 살벌하게 생겨서 좀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생각해서 해보시죠. 1294 F400이네요. 근데 F2에는 FN이랑 같아요. 그래서 FEN-1이면 N이래요. 자, 여기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짝수면은 안에 있는 걸 2로 나누라 이거야. 짝수면 나누기 2를 계속해서 나중에 언제 뭐가 나올 때까지? 홀수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 값을 알려주겠다 이 말이야. 그럼 F400은 F200이랑 F200은 F100이랑 같아. F100은 F50이랑 같아. F50은 F25랑 같아. 이제 홀수 나와버렸잖아. 끝났잖아. 그럼 F25는 어떻게 돼? 여기 n이 얼마일 때야 얘들아? 13이고. 그래서 너가 13이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거를 좀 잘 정리해서 x에 0 넣고 y에 0 넣어서 여러분들이 f0을 찾았다면 f0을 알고 f2를 알면 f2, f3, f4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형 11을 좀 이어서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12에서는 이제 함수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무슨 말이냐면 x가 정의역이 1, 2, 3, 4 해서 n까지 있고 y의 도역이 1, 2, 3, 4 해서 m까지 있어. 그럼 이 정의역 하나당 출발해서 갈 수 있는 데가 1부터 m까지, 즉 m개라는 것이 m까지. 너가 m까지 해서 m까지가 있으니까 m을 몇 번 곱해? n번 곱한다 이거야. 그래서 m을 n제. 나랑 다르게 있죠. 얘는 m하고 n 곱어서. 자,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문장 중요한 거 계속 갑니다. 1대1 함수는 서로 갖는 게 달라야 돼. 그러니까 1이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 m가지. 그럼 2가 고를 수 있는 건 1이 가져간 거 빼고 몇 가지? n-1가지. 그럼 3이 가져갈 수 있는 건 2라고 2가 가져간 거 빼고 몇 가지? n-1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여기 총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m개가 있죠, m개. m개가 있는데 내가 몇 개를 뽑아? n개를 뽑아야 돼. 여기서 n개만 뽑아서 얘랑 매칭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그냥 나열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mpn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풀면 돼요. 이건 숫자가 좀 이빨이 있어야지 좀 느낌이 보이는데 왜? 1298번에서 FA가 3이라고 하네. 자, 이거 뭐야? 대우 쓴 거죠? X가 다르면 Y가 다르기 때문에 너는 1대1 함수를 말을 하고 있다. 자, 근데 FE가 여러분들 이미 뭐 가져갔어? 3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오진호 1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오진호? 5가지. 1이 그럼 가져갈 수 있는 게 5가지면 3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 1301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00번에서는 내가 이게 공역이 1부터 n까지 있을 때 이제 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n가지.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n-1가지.
3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n-4가지. 너가 얼마나? 20. 이렇게. 1301번은 왜 어렵냐면 이게 어려워요. 시험과 공이 같아. 저게 어렵거든요. 시험과 공이 같으려면 제가 1대1 함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1대1 함수 이런 거 아니라 1, 3, 5, 7 있고 2, 4, 6이 있는데 지금 나중에 공역이 2, 4, 6이지. 그럼 여러분들 2, 4, 6이 다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의역이 몇 개 있어? 정의역이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리고 공역이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인 것 같을까요? 아 이거는 바로 상품 볼게요. 뭐 볼까? 얼마나 어려워? 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 이거 뭔 문제일까? 내가 지효쌤도 과자 답해서 줘. 자 1357이 246에 들어가. 아 함수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배웠던 거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걸 무슨 문제하고 똑같아. 아니야 말이 길어. 딱 그 단어로 끝나 이거는. 뭘까요? 아 내가 이거 아니야. 힌트 주세요. 힌트? 몇 글자인지. 몇 글자? 네. 그럼 표현하기 나름인데. 네. 표현하기 나름인데. 두 번째 덕기수. 두 문제밖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 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실컷 그게 같아요. 공투예요. 어? 공투예요. 공투냐고? 네. 중일일 수도 있고 공투일 수도 있고. 뭐야 얘들아. 아 근데 나 중학교 과정에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나는. 야 변수윤. 어? 그런 문제지. 호텔방 문제. 호텔방 문제. 왜 호텔방 붙이냐면 이제 취업과 공역이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그냥 호텔방인 거야. 그래서 뭐야? 1357을 맞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문제를 다 못 풀어.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다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4개가 3개로 가야 되니까 내가 뭐 해줘? 먼저 선분할 하겠지. 2개, 1개, 1개. 그래서 4컴비네이션 2, 2컴비네이션 1, 1컴비네이션 1, 뭐 해줘? 200분의 1 해주고 이거 호텔방 300 공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1301번 이거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몇 번이 1301번부터 이게 다 경우의 수 문제예요 여러분들. 또 경우의 수 공부가 시작됐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304번에서 x에서 x를 정의할 때 f1은 1이 아니고 f5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럼 경우의 수에서 어떤 문제하고 똑같냐면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자동차를 타고 왔어. A랑 B랑 원래 앉아있던 자리가 있어. 그리고 C, D가 있어. 얘네들이 차에서 내렸어. A, B는 다시 차를 탈 때 A, B는 자기 자리에 안 앉고 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우의 수 문제. 그래서 F1이 1이 아니고 F5가 5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 풀라고 했던 뭐 어떻게 풀었던지 기억나 얘들아? 전체에서 A가 A 앉을 때 구에서 빼고 B가 B 앉을 때 구에서 빼고 A, B가 그러면 동시에 앉았을 때
두 번 빼줬으니까 다시 더해줘. 이렇게 해서 했었던 거거든요. 1340. 이거 경우의 수 문제들이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 다 틀릴 거야 너희들. 뭐 잘하십시오. 근데 여기는 내가 더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준 것 같지 않아? 1307번 이것도 별거 하나 할게요. 그래서 1307번에서는 내가 무슨 함수라 했냐면 우함수라고 했어요. 우함수. 그리고 이거 반 갈라 얘들아. 반 갈라서 f-x가 fx. 이거 지금 기함수일 때랑 두 개 다 커버해볼게요 문제. 자 그래서 우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x가 1에서 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군데가 있거든요. 만약에 f1이 1로 간다고 정해지면은 n은 우함수이기 때문에 f 마일이 어디로 갈지 바로 정해진다고. 라이 이해돼? 대칭이니까. 왜? 내가 애가 1,1을 간다고? 그러면은 우함수니까 자동으로 어디가 정해져? 마이너스 1이 1로 가는 게 정해진다고. 자 그럼 F2도 가는 경우가 몇 가지야? 라이야? 응? 너 집중하고 있니? 야 민재 F2가 가는 곳 몇 가지야? 5가지. 5가지. F2가 갈 수 있는 게 어차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군데에서 한 군데를 가야 되니까 F2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간다고 하면은 얘가 대칭 때문에 자동스럽게 얘가 x가 마이너스 1 때도 마이너스 1로 간다 이거야. 그럼 F1 고른 거 5가지, F2 고른 거 5가지. 근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는 자동으로 정해지고 우함수다 보니까 F0은 사실 얘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 몇 가지야? 5가지가